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반 국민 중에서는 그동안 고위험군인 70대부터만 예약을 받았죠. 내일부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또 자녀들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접종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던 안내 문자가 가지 않아서요. 맞는 차례가 됐는지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소식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내 고령층 백신 접종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지난주 70세에서 74세 이하가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69세 이하 400만 명, 오는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까지 284만 명이 사전 예약 대상입니다. 실제 접종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예약 절차 등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75세 이상은 접종 예약을 앞두고 질병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번엔 예약 방식이 바뀌면서 대상자인데도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에 133구에 몇 번을 전화해서 동네 지정병원을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안내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방역당국은 접종 예약률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개별 핸드폰으로 문자 고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예약은 온라인 사이트 누리집이나 질병청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가까운 동네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앞서 70세에서 74세 예약 첫날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됐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돼야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심각한 증상을 겪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다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모든 일상은 멈췄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못하죠. 뭐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린 뒤 대통령의 지원 지시로 병원비를 보조받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사지마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사법으로도 처리도 안 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그냥 계속 보류해놓는다는 자체가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거죠. 지난 3월 접종 후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20대 재활치료사는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사망 67건과 중증 57건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중증 사례에서 2건뿐. 당장 치료비가 시급해도 저소득층에 한해 1회 300만 원만 지원됩니다. 과거에도 독감이나 폐렴, 구균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부작용의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국회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폭넓게 보상해주는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방역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계천과 한강 주변의 야간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단속반이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야외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2m 거리 두기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고서야 돗자리 간격을 벌립니다. 6명이 모여 음식을 먹던 일행도 주의를 받습니다. 보통의 우리 발걸음으로 2배 정도예요. 자,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뒤로 좀 밀어주세요. 마스크를 벗거나 귀에 걸친 채 대화하거나 술을 마시는 시민도 곳곳에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된 건 아니지만 5인 이상 모임을 갖거나 마스크를 안 쓰면 단속 대상입니다. 하룻밤새 적발된 사례만 116건에 이릅니다. 서울 도심 청계천 곳곳에서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단속반이 다가서자 그제야 맥주캔을 봉투에 담습니다. 다 감으셔갖고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음주 금지 현수막에 이동식 안내판까지 등장했지만 걸려도 몰랐다거나 술병을 들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 마스크 좀 올려주시고요. 대부분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 전후 2차를 나온 이들입니다. 청계천에서 음주 등 방역수칙을 어겨 단속된 사례는 3개월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화장실이나 다른 공용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된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단속반은 1차로 계도를 하고 불응하는 시민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